제품에는 제품 검사 확인서, UTP 케이블, 콘솔 케이블, 전원 코드, 마운트 브라켓 L타입, 고무 지지대, 매뉴얼 C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UTP 케이블을 인터페이스에 연결하고 연결된 PC의 IP를 10.0. 연결된 인터페이스 번호 그리고 마지막 옥텟에서는 1에서 253 사이 숫자를 선택해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0번 포트에 연결했기 때문에 0을 입력하고 마지막 옥텟에는 15를 입력하고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웹브라우저를 켜서 10.0. 연결된 인터페이스 번호 .254:55000번으로 접속을 합니다. 이때 트러스가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크롬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 크롬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디에는 어드민, 비밀번호는 QW123 느낌표 @ 샵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처음 화면은 대시보드로 좌측 상단에는 시스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보여줍니다. 상단 중앙에서는 네트워크 포트와 전원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우측에는 호스트 이름, 모델, 라이선스 등록 날짜, 펌웨어, 업그레이드 날짜, 최근 백업 날짜 등 시스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서머리, 폴리시, IPS, VPN, 컨텐츠 필터 정보를 보여주고 각 정보는 6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머리에서는 폴리시, IPS, VPN, 컨텐츠 필터의 중요 패널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표시 패널들 또한 선택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폴리시에서는 프로토콜의 트래픽과 정책 필터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IPS에서는 IPS에 대한 공격 현황들을 볼 수 있고 VPN에서는 SSL VPN과 IPsec VPN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필터에서는 필터의 현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장비의 라이선스부터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탭으로 가서 라이선스를 클릭합니다. 라이선스 항목에서 장비 아이디를 확인하시고 하단의 직접 입력란에 제품과 같이 받으신 라이선스를 넣으신 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라이선스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면 라이선스 현황에 체크 표시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정보 항목입니다. 시스템 정보 항목에서는 호스트의 이름, 시간, 언어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NTP 서버를 동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리자의 관리자 계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관리자 계정을 추가,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50A에는 기본 관리자 계정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자 아이디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저는 몬스터라는 아이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가 혼합된 9자리 이상 입력을 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변경 주기는 0에서 365일 중 선택이 가능하고 0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 변경 주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로그인 허용 IP 주소는 이 관리자 아이디가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계정 유형의 읽기 관리자는 읽기 권한만 가능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읽기, 추가, 수정, 삭제 등 모든 권한을 가지는 계정입니다. 또 정책 관리자는 선택한 정책에 대해서만 모든 권한을 가지는 계정입니다. 몬스터 계정은 계정 유형을 시스템 관리자로 변경하겠습니다. 연속 로그인 실패 허용 횟수, 로그인 실패 시 처리 방법, 계정 잠금 시간 등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관제 모드는 대시보드나 모니터 센터 화면에서 시간이 지나서 자동 로그아웃 되었을 때 화면을 유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관리자 아이디가 추가됩니다. 그 다음은 정책 관리자 권한입니다. 이 항목은 관리자 아이디 생성 시 계정 유형의 정책 관리자에 해당하는 각각의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항목입니다. 권한을 한 가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 로그를 모니터링하는 계정을 만들기 위해 모니터라는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권한은 모니터 센터의 권한만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모니터 센터의 권한만 추가한 후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관리자 아이디를 추가할 때 계정 유형의 정책 관리자를 선택하시고 모니터링 권한만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데이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프록시 서버, 시그니처 규칙, 행위 규칙, 어플리케이션 제어 규칙, V3 엔진, 내용 등급 DB, 안티 멀 사이트, CNC DB, 지역 기반 차단 DB, 펌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펌웨어 업데이트는 파일을 받아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탭에서는 그 밖의 통합관리, 로그 서버, SNMP, 백업 복원 등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인터페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50A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더넷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포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트 유형은 DHCP, PPPoE 등을 지원하고 존은 포트와 연결된 네트워크 위치를 식별하는 필드로 내부, 외부, DMZ, 사용자 정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5번 포트를 외부와 연결시킬 포트로 지정하기 위해 존을 외부로 변경하고 IP 주소에 IP를 입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페이스의 연결 제어를 통해 간단한 프로토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완료하셨으면 저장을 누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탭에서 IP 라우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라우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본 라우팅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기본 라우팅, 출발지 라우팅, 목적지 라우팅 이렇게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고 그중 기본 라우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지와 넷마스크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게이트웨이에서 저희가 패킷을 보내야 하는 곳에 IP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때 인터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IP 대역과 게이트웨이의 IP 대역이 다를 경우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방금 전 5번 포트에 설정해 두었던 IP 대역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시고 체크 표시를 눌러 등록을 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렇게 라우팅을 여러가지 추가하셔서 방화벽에서도 경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OSPF, RIP, BGP, PIM, SM 등과 같은 동적 라우팅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탭에서는 DNS, DDNS, ARP 등에 관한 설정도 할 수 있고 DHCP 서비스도 제공이 됩니다. IP 버전 6에서 동작하는 RA와 고가용성 기능인 HA 또한 지원이 되고 이중화에 사용되는 VRRP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탭입니다. 오브젝트 탭에서는 IP 주소, IP 주소 그룹, 사용자 계정, 사용자 그룹, 서비스, 서비스 그룹의 객체 등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나올 폴리시 탭에서 객체를 추가하시려면 오브젝트 탭에서 사용하려는 객체가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IP 주소를 한 가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고 객체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유저란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생성할 IP 대역을 입력합니다. 인터페이스는 IP 주소가 통신할 때 사용할 인터페이스 정보이며 보안 등급은 폴리스 탭의 정책 항목의 처리 방법으로 보안 등급이 지정되어 있을 때 이 속성을 사용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시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IP 주소 그룹은 IP 주소에 추가한 항목들을 그룹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룹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고 그룹의 이름을 입력하고 오른쪽에 있는 주소 객체들 중 그룹에 넣고 싶은 객체를 넣어주시고 아래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정 항목입니다. 일정은 방화벽 정책이나 IPS에서 행위 규칙을 지정된 시간에만 실행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객체입니다. 그 밖에도 원격 백업에서도 사용합니다. QoS 항목은 최소 대역폭, 최대 대역폭을 정의하는 객체로 IP 버전포 정책에 사용합니다. 폴리시 탭을 살펴보겠습니다. 폴리시 탭에서는 방화벽에서 중요한 정책과 NAT 관련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버전포 정책 항목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출발지, 목적지, 서비스가 모두 올로 차단되어진 정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방화벽은 정책을 위에서부터 검색하여 맞는 정책이 있을 시에는 아래쪽 정책은 검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책을 통과해서 남은 패킷들을 모두 차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차단 정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정책들은 기본 정책 위쪽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정책을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를 누르시고 우선순위를 입력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 들어갈 정책이기 때문에 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차단을 하는 정책인지 허용을 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보안 등급에 따라 차단하거나 연결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 정책은 특정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향하는 패킷 세션에 적용이 되는데 양방향 정책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서로 뒤바뀐 패킷에도 적용이 됩니다. 출발지에서 IP 혹은 IP 그룹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목적지를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다 되셨으면 저장을 누르면 제일 위에 정책이 추가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폴리시 탭에서 중요한 NAT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T는 인터페이스 기반 NAT와 정책 기반 NAT가 있습니다. NAT는 사설 IP 주소 네트워크와 공인 IP 주소 네트워크로 매핑시키는 작업입니다. 인터페이스 기반 NAT는 장비를 기준으로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를 구분하여 NAT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정책 기반 NAT는 IP 객체가 NAT에서 변환될 때 변환 전후 IP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정책을 인터페이스 기반 NAT에서 유형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 기반 NAT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출발지 IP 혹은 그룹을 선택합니다. 목적지와 서비스는 all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AT 시키려는 IP를 입력하시고 똑같이 목적지와 서비스는 all로 주겠습니다. 다 입력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시면 출발지 IP가 인터넷 그룹에 속하게 되면 입력하신 IP로 변경되어 패킷이 나가게 됩니다. IPS는 비정상적인 트래픽 또는 과다한 서비스 요청에 의한 도스,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고 프로토콜 및 응용 프로그램의 취약성을 악용한 네트워크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제어 기능은 탐지 시그니처를 통해 P2P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프로토콜 사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VPN은 공중망에서 암호화 기법을 사용해 사설망과 같이 기밀성, 무결성을 유지하는 통신 기술입니다. 트러스가드의 VPN은 IPsec VPN과 SSL VPN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컨텐트 필터에서는 프로시 정책, 악성 코드 필터, 스팸 필터, 웹 필터, CNC 필터 등의 정보와 설정 등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추가와 수정을 마치고는 우측 하단의 적용 버튼을 눌러주셔야 모든 변경사항이 트러스가드에 저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 센터 탭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 센터 탭에서는 시스템 상태를 볼 수 있는 시스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시스템의 프로세스별 CPU, 메모리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이 항목의 인터페이스에서는 링크가 연결 상태인 인터페이스의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X, TX의 검색 주기 동안 발생한 사용량의 평균값과 사용량 총계를 볼 수 있습니다. 폴리시 모니터링에서는 정책에 따라 전송된 트래픽의 전체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벤트 로그 항목입니다. 이벤트 로그 항목에서는 장비에 발생한 모든 이벤트 로그를 로그의 중요도를 포함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정책 로그 항목으로 폴리시에 따라 패킷 및 세션을 처리한 내역을 보여줍니다. 방화벽 로그는 차단 로그와 허용 로그로 나뉩니다. 설명을 마친 시큐어 몬스터의 이영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